이상호의 사실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사기 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보시죠. 당시 엄기영 앵커입니다. 재생 부품을 폭리로 취한다는 것이죠. 왜 이걸 가져왔냐? 당시 보도가 MBC 외에는 일절 다른 곳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회사원 김모 씨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최근에 부품을 새 것으로 교환을 했는데 이상하게 핸드폰에 남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많았다는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영업이 끝나면 직원들이 핸드폰 중고 부품을 자재실로 옮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엔지니어한테 100% 변상을 시킨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그 보드 기판을 교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뭐 1, 20만 원 하잖아요. 2007년에 그랬어요. 지금은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던 고장났다고 하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기판으로 바꿔주는데 그럼 전에 쓰던 기판은 어디로 갈까를 취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영업 끝나면 다 걷어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바코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차에다 싣고. 그랬더니 바로 제 옛날 제 모습인데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미 우리는 버렸잖아요. 내 거 아닌 거니까 중고 부품이니까 당연히 버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거를 제 돈 주고 샀는데 이 중고 부품을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원가가 제로인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다 바코드를 딱 붙여서 삼성전자 공장으로 가져가서 간단하게 수리를 해요. 불과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사이에 아주 작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다시 그거를 새 것인 양 판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에게 이거 쓰던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새 제품으로 파는 거야, 속여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들은 자기 거를 그대로 뺏기고 남이 쓰던 거를 새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럼 고객을 속인 거고. 달리 말하면 기판이 1, 20만 원, 수십만 원 하는 건데 공짜로 취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서류상에 제대로 된 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당시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부터 수거한 그 기판이라든가 주요 컴퓨터 부품들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게 최소 수천억 원. 그 몇십 년 동안 누적돼 왔으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돈일 텐데 그게 제가 이 당시에 이 회계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윤정훈 회계사한테.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비자금으로 축적돼 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죠. 너무 심각한 건데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중고 수리 기판을 고객한테 속여 팔면 기분이 나쁘겠죠. 서비스 센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인데. 근데 이거를 주면은 가끔 가다가 덜 지운 남의 사진이 나온다든가 새 기판인데. 아니면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이 속여서 팔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경우 어떻게 했냐면 삼성에서 덜 쓰는 사람, 이 R급이라고 속여서 팔았거든요. 그냥 수리된 기판이라고 안 하고 R급 판매가 저조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직적 범죄를 행해왔다는 얘기였거든요. 이걸 보도를 했어요. 이때가 2007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권력 그리고 충분히 혼나지 않은 불법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오랜 고발 기자로서의 촉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해서 2년 동안 그야말로 회사에서 투명인간으로 지낼 때예요. 내근 수발 들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의정부로 좌천이 돼서 그나마 지역 뉴스를 취재할 수 있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제가 삼성 또 비리를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또다시 또 왕따가 시작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 등 애프터 서비스를 할 때 소비자 몰래 재생 부품을 사용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상호 기자는 삼성전자 서비스 전현직 직원 6명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내부 서류도 다량 입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보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영업 끝나고 나서 재생 부품을 다 수거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찍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상대가 삼성이지만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속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엄청난 기사면. 사흘 만에 삼성이 자사 홈페이지에다가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이것도 되게 졸렬하죠.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줘야 되죠. 나아가서 그렇게 취한 폭리,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고객의 부품을 도둑질해서 새것인양 판매했으니까, 그리고 탈세했을 거 아니까 명백하게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후속 조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삼성이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고객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럼 이제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단 한 건의 보도도 없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여기 이 한국기자협회라고 하는 곳에 정호윤 기자만이 보도해줬어요. 딱 한 곳에서.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될게요? MBC에서 제가 당연히 속보를 쓰려고 했죠. 탈세 의혹이라든가 또 이후에 또 관련된 다른 분야, 핸드폰 말고 다른 컴퓨터라든가 모든 부품도 그렇게 처리해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제보도 있었고. 그 속보를 쓰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후속 기사가 빠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도 정호윤 기자가 썼어요. 제가 본 기자 중에 상당히 훌륭한 기자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폭리 고발 보도 이후 예정됐던 후속 보도가 4일 뉴스데스크 편집 과정에서 미방영 조치되면서 각종 추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MBC 출신 삼성전자 모 간부가 누구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MBC는 1일 휴대전화 보도가 나간 뒤에 하루 이틀 사흘 만이죠. 4일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자 이와 관련한 후속 보도를 당연히 준비했죠. 제가 고발 기자 입장에서 고발 보도를 했는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사과문을 내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책임자 처벌 구속될 때까지. 저도 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도를 준비했는데 사과문은 삼성 쪽은 보도가 나오게 되어 송구스럽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관리를 해? 무슨 교육을 해?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뭔데?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야? 입단속시키겠다는 거지. MBC는 6시 30분만 해도 저녁 뉴스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과문 내용을 기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는 25개의 리포트가 무려 방영되는 동안 끝내 한 줄도 방송이 안 나갔어.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MBC에서 20년이 항상 이런 식의 싸움이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만 국민만 바라고 보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해왔고. 근데 MBC 관계자에 따르면 뉴스 방영 순서를 나타내는 4일자 큐시트 쫙 이렇게 순서 있거든요. 예정표가. 시작 당시에는 17번째 기사로 편성돼 있어서 앵커 멘트로 방송될 예정이었다. 그나마 합의를 했어요. 오케이, 좋다. 원래 리포트 1분 30분짜리 리포트로 나가기로 하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앵커 멘트, 앵커가 있는 2줄짜리 기사로 축약해서 이거라도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타협을 했어요. 제가. 이거라도 내달라.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17번째야. 17번째면 로컬이에요.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못 보는 거야. MBC에서 대특종을 해놓고 속보가 나왔는데 그거를 로컬로 2줄을 낸다는 거야. 그거는 언론이길 포기한 거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왜 지금 제가 삼성을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 언론은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재벌에 대해서,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MBC 출신 삼성전자 고위 간부가, 자, 이제 의혹이 풀리는 거예요. 방송 당일 보도국 일부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비를 한 거예요. 삼성 간부놈이 누구였을까요? 이 때문에 보도국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간부의 이른바 친정 로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도국의 한 기자는 삼성전자 간부가 보도국 간부들에게 전화를 한 뒤 결과적으로 기사가 누락되면서 삼성 간부의 개입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도국 간부들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정호윤 기자는 대단히 이 기사 쓰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상당히 거의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완전히 찐따돼 있었겠죠. 광고주 잘못 건드렸다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이라고 믿고 있는 MBC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삼성 기사 누락, 전 MBC 출신 간부 입김 작용, 노보, MBC 노조, 노보통의 본보 기사 내용 사실 확인돼. 자, 이게 6월 27일인데 23일 만에 노조가 확인한 거예요. 뭐냐면 MBC 삼성전자 관련 기사가 누락된 배경에 MBC 출신 삼성전자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협회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공식 입장을 노조가 밝혔다. 노조위원장 박성재, 현재 MBC 보도국장이십니다. 25일 발행된 노보에서 기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는 MBC 보도국 간부를 지낸 대기업 임원이 여러 건의 전화 통화를 한 때문이다 라고 밝혀냈어요. 이게 바로 MBC 노조의 힘입니다. 노조는 노보에서 삼성 기사가 누락된 4일 MBC 보도국 출신 삼성전자 고위 임원이 보도국 간부들에게 1일자 본 기사에 이어서 속보까지 MBC가 방송하면 내 입장이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의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왔대요. 술도 마셨다는 얘기가 그때가 들려왔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위 인사의 역할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역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본 기사 나갔는데 속보까지 나가면 내 입장이 어려워진다. 내 일은 MBC가 삼성과 관련해서 공격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대명천지의 보도국에 전화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 누락됐다는 보도국 책임자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노조니까 약간 봐줬어, 사측을. 기사가 누락되는 과정에서 걸려온 대기업 임원의 전화는 오해살 소지가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성명이 나왔어. 삼성 이모 전무와 MBC 보도국의 검은 거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모 씨 누구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이번 기사 누락건은 삼성 간부와 끈끈한 관계가 작용했다는 심증으로 인해서 조선일보 당시에 첫 보도를 빼앗겼던 2년 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과 유사하다. 이때도 바로 이 이모 전무가 바로 제가 전날까지만 해도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보고를 했던 보도국 부국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삼성 커뮤니케이션 담당 전무, 다시 말하면 대변인으로 갔어요. 전날까지 삼성 엑스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하루아침에 대변인으로 가서 보도를 막는 입장으로 가도 대한민국 언론은 당시에 하나도 공격한 언론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후속 보도가 빠졌지만 당시 사건은 아예 보도조차 못하고 있다가 조선일보가 터뜨린 뒤에 보도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가 삼성 엑스파일 테이프과 녹취록을 가지고 10개월을 싸웠습니다. MBC 안에서. 당시 MBC 사장은 현재 최문순 강원도지사시고요. 보도국장은 제가 조선일보 기자들과 협의해서 내용 일부를 확인해 줬어요. 물론 그들도 열심히 취재했지만. 그래서 일부 기사가 나갔고 그 다음 날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를 들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보도 책임자가. 그게 MBC입니다. 여러분, 제가 MBC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삼성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임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인용 씨입니다. 이인용 앵커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재용의 학교 단대 선배, 동양사학과.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인용 씨가 삼성전자 사장까지 지냈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 그리고 작년 말까지 삼성전자 사장을 했어요. 삼성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게요? 바로 사회공헌 담당 사장을 맡고 있어요. 언론 로비의 핵심 중추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회공헌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삼성의 윤리적 기업 이미지 구축을 최대 과제로 삼는 사회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씨, 삼성 엑스파일에 보면 뇌물을 전달하는 거를 그야말로 업무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권에, 검찰에 돈을 뿌리는 게 업무야. 그리고 이 돈을 받아다가 전달하는 배달책, 자기가 중앙일보 회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삼성이랑 연관 안 시키고 돈을 편하게 받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 엑스파일 안에서. 그 사람이 홍석현 씨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언론 보도를 막는 데 앞장서 왔던 사람이 지금 윤리적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여전히 이선 후퇴할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사회공헌의 새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엄청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뿌리는 자리예요. 합법적 뇌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빗장인 냉전의 빗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꼈어요. 이제 탈냉전 시대 본격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적폐 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이후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MBC에서 인터뷰 공작을 추진했죠. 그걸 내부 고발에다 잘렸습니다만 아직 저는 삼성에 대해서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도 제가 보도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었고 그걸로도 사과를 아직 못 받고 있고 MBC에서.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공중파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했다가 잘리고 나서도 아직까지 세상이 바뀐 지가 꽤 됐지만 MBC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썼어요. 고발 뉴스 와서도. 삼성전자 서비스에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처를 밝혀야 된다. 100% 남기는 장사를 해서 원가가 제로인 상태에서 최소 수년간만 봐도 수천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고객을 상대로 사기친 최소한 수조 원에 이르는 이 부정한 수익에 대해서 고발 뉴스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레디앙에서 10년 전에 쓴 기사예요. 10년 전에.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편집 보도국 내적 구조가 77%였는데 광고주가 언론 자유 제한 요인으로 꼽히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였다. 이후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언론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언론 개혁이 촛불 개혁 승리의 알파 오메가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삼성에 대한 기업 표적이 아니라 삼성이 잘못한 부분이라도 최소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2007년 삼성전자 재생 부품으로 폭리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상호의 사실은이었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호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